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 인사드립니다. 네, 피곤하거나 졸릴 때 눈을 자꾸만 비비게 되고 또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비면서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으시죠? 오늘 이 시간은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눈사랑학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눈을 비비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주제를 접했을 때 제가 딱 눈을 막 비비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비비냐면요. 이 앞에 눈의 모양이 이렇게 바뀔 정도로 네. 정말 많이 비벼가지고 항상 올바르게 앉아라라는 만큼 눈 비비지 마라는 잔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원장님은 눈을 습관적으로 좀 다 안 비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제가 아무래도 안과 의사다 보니까 네. 엄청 안 비비려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진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고요. 네. 습관성을 가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비비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특히 뭔가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뭔가 집중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 머리를 돕는 습관처럼 막 눈을 엄청 비비는데 그래서 그런가 조금 눈에 스크래치가 난 듯한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비비면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안 좋을 텐데. 근데 또 명확히 어떤 게 안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네, 그래서 눈을 많이 비비면 일단 피부에 자극이 때문에 네. 피부에 진물이나 상처도 날 수 있고 이제 기존에 질병이 있었거나 심지어는 없더라도 그런 질병이 아예 새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은 결국은 시력을 보는 기관이고 외부의 물질과 가장 접촉해 있는 기관인데 먼지나 자외선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막아내야 하는데요. 그런 장벽들이 무너지거나 파손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생기는 질병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심할 때는 시력까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눈을 비비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일단 손을 떼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먼저 PPT를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눈을 비비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계속 비볐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눈을 비비면 안 되는 이유 네.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래서 눈을 비비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에서 다래끼나 눈꺼풀 염증과 엮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눈을 비비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네.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가려워서 비비는 경우가 가장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가려우면은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더 악화가 되거나 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 있는 환자분들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피부를 비비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가려워서 계속 푹푹 끓고 긁어도 네, 편하지 않아서 더 심해지고 악화가 되잖아요. 눈도 사실은 피부의 한 부속 기관에 연결되어 있고 같은 현상이 엮여 있기 때문에 눈을 비비면 비빌수록 그러한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이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샘들이나 눈물샘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샘들은 결국 입구가 있거든요. 네. 그 입구가 막히거나 거꾸로 균이 타고 들어서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래도 손에는 균들이나 먼지가 있을 엄청 거잖아요. 많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눈꺼풀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혹은 이제 국소적으로 생겼을 때는 그걸 다래끼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생길 수가 있고요. 눈은 또 비비면은 그 동그랗던 눈이 자꾸 자극을 받아서 난시가 더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력이 변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처럼 알레르기 결막염도 많은데 눈까지 더 비비면은 그 순간에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알레르기 결막염은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이제 이 사진에서 보듯이 눈꺼풀 테두리에는 저런 기름샘 분비 입구들이 쭉 있어요. 근데 점점 안 좋아지거나 염증이 되면은 오른쪽처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마치 뭐 치즈나 치약 네. 짜주는 것처럼 분비물이 다 굳어버리거나 진짜 하얗게 되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 오른쪽 사진처럼
네, 이런 그 눈꺼풀 염증이 빈번하게 되거나 네. 혹은 이게 국소적으로 나타난 걸 다래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 결막염이 심한데 계속 비비고 그러면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알러지 결막염이 많이 있어서 흰자위 살들도 접혀 있고 빨갛게 네.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눈꺼풀 염증도 같이 동반된 모습이거든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이 까만 눈동자가 이게 점점점 있는 게 다 상처, 스크래치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이제 비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알러지 결막염이 심하면은 네. 건조증도 심하게 같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그럼 눈도 더 뻑뻑해지고 따갑고 나중에 피부도 헐고 진물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매우 중요한 건 맞는데요. 눈을 비비지 않는 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의식 중에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저 딱 아까의 그 사진이 저의 증상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오늘 주제가 너무 좋다. 이 다래끼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다래끼가 오래가면 또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네. 그래서 다래끼가 오래되면은 이제 그 자체가 굳어버려서 그 조직이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성 유가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수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이제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시술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다래끼 제거술, 시술을 하는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런 시술은 비교적 안전하고 조금은 뭐 통증이나 수반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걸로 안전하게 잘 치료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만성의 눈 비빔으로 인해서 좀 동반되는 게 아까 눈꺼풀염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증상들을 뭐라고 말을 하나요? 알레르기 결막염인가요? 결국은 사실은 그냥 진단명 자체는 알레르기 결막염과 눈꺼풀염이 같이 공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특별한 진단명을 더 붙이는 건 아니지만 네네. 결국에는 이런 증상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다 보면은 더 계속 많이 비비게 되거나 눈을 자꾸 손을 대고 눈곱 낀다고 또 벗겨낸다고 네. 만지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세균은 더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더 점점 그 악화되는 길로 갈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진 보시면은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이 많이 있고 눈꺼풀 염증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눈도 많이 비비고 아침 일어날 때마다 눈곱이 많이 끼고 퍽퍽하다고 표현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 비빔을 최소화시키고 여기에 맞는 약물 치료를 동반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잘 치료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충혈도 줄어들고 눈꺼풀 염증이 좋아지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 비빔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네. 이런 질환들이 없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안 비비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내 눈이 너무 뻑뻑하거나 뭔가 자꾸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 같다면 또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피디님 조금만 확대를 해주시면은 네, 이게 맥북이라 어렵네요. 제가 한번 핸드폰으로 우선 질문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안검 연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고 우리 포금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안검 연축요. 안검 연축은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눈꺼풀이 이제 근육이 비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수축을 해서 껌뻑껌뻑거리는 거거든요. 떨림이 느껴지거나 눈이 아예 감겨버리는 네. 그런 현상인데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한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약에 의한 경우도 있고 혹은 이 안검 연축이 실제로는 이제 다른 질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알러지 결막염이나 눈꺼풀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염증성 질환들이 눈꺼풀에 없는지를 보는 게 먼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사실 내 신경계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수축되는 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톡스 있잖아요. 네네네. 보톡스 주사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눈 비비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PPT에도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또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안과 전문의 박대영 원장님께서 답변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다래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특히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둘 때나 회사를 가야 되는데 다래끼가 생겨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많거든요. 네. 네, 이것도 염증 중에 하나인 건가요? 맞습니다. 결국엔 눈꺼풀 염증의 한 모습이고요. 좀 더 한정된 곳에 국소적으로 생긴 것을 두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눈꺼풀 기름새 입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역으로 타고 세균이 감염되었을 때 많이 생기는데요. 원인으로는 이제 눈을 자주 만지거나 혹은 위생 관리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이제 뭐 일하시는 현장이 뭐 먼지가 많이 날리는 환경 혹은 뭐 청소로 인해서 먼지가 많이 날리는 환경 혹은 이제 농업을 하시는데 농약을 많이 뿌린다든가 네. 혹은 뭐 흙먼지가 많이 올라온 그런 것들이 관련될 수 있고요. 그런 게 없이도 사실 생기는 분도 꽤 있으신데 상당수에는 그 스트레스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좀 유난히 컨디션이 떨어져 있거나 잠을 네. 잘 못 잤거나 이제 면역체계가 살짝 약화될 수 있는 일시적인 상황들도 연관이 될 수는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내 몸의 다른 곳에도 감염성 질환이 있으면 이런 눈꺼풀염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은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다래끼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뭐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손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눈을 비비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성분들이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눈에 화장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위생과는 맞아요. 반대되는 측면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눈 화장을 할 때 눈 가해는 조금 덜 할 수 있으면 좋다고 말씀은 드려요. 네. 그런 게 어려우시다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눈에 손을 대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런 눈꺼풀 세정제 같이 생긴 이런 제품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꺼풀 청결제를 사용하시면은 눈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런 다래끼나 눈꺼풀 염증을 조금이라도 더 최소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눈꺼풀 염증이 반복되거나 다래끼가 많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을 의학적으로 권유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원장님께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으면서 이거를 처방받았는데 그럼 깜짝 놀랐던 게요. 그 여성분들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 메이크업을 지우는 리무버를 하고 뭐 2중, 3중 세척을 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처방받고 써봤는데 거기에 반짝이들과 너무 묻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호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 눈화장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면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꼭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서 좀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전문 의약품은 아니어서요. 약국에도 네. 있고 심지어는 인터넷에도 가도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사용법이 조금 너무 이제 이 청결액을 너무 많이 묻혀서 눈에 따가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때는 너무 많이 묻혀서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다는 기분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찜질도 네. 있네요. 그래서 온찜질이 왜 좋냐면은 이제 눈꺼풀 기름샘들이 열을 받으면 구멍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분비가 더 잘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눈물 기름샘 분비가 잘 되어서 염증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다래끼가 있어도 안에 있던 농이나 염증물들이 밖으로 쉽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온찜질은 예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치료할 때도 많이 쓰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네. 하나입니다. 약간의 나올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네요. 맞습니다. 온찜질이. 예. 그러면은 이 만성 눈 비빔이 이 만성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 나 이거 눈 비벼 근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고칠 수 있을까요? 예, 만성 노비붐은 결국엔 노력하면은 고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원인 질환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 눈꺼풀 염증일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언급은 안 해드렸지만 뭐 다른 이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꺼풀 겉에가 안쪽으로 말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그 자극을 줘서 눈 비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속눈썹이 찔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눈 비빔이 있으신 분이라면 사실 안과를 가보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되기는 하겠고요. 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비비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이건 뭐 성인들뿐만이 아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보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눈을 막 비비는 애들이 있어요. 네. 물론 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습관성인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서 자꾸 지도를 해주시고 눈 비비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치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길어질수록 병을 사실 또 교정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키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여기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을 때,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눈을 막 더 비비는데, 또 눈을 비비니까 이게 계속 뭔가 악순환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리를 일단 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게 눈을 비비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손청결을 좀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항상 저희가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약국에 파는 안구 청결제 같은 제품을 자주 쓰면 안 좋을까요? 존경하다님의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그 액을 묻혀서 아까 말씀드린 눈꺼풀 국소적으로 닦아내는 제품들은 써도 괜찮은데요. 이제 통째로 씻어내는 제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캡처럼 딱 씌워가지고 써가지고 네, 눈알 네, 청소처럼. 거의 헹궈내는 수준인데요. 네. 보통 안과 의사들은 그걸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순간에는 좀 깨끗해지거나 시원해지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인공 눈물 안에는 이로운 뭐 단백질, 비타민 성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씻어내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눈에서는 그걸 처음부터 그걸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상성이 순간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한 번 쓰는 것 정도는 모르겠지만 자주 쓰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코리아님께서도 버릇처럼 비볐는데 안 좋군요. 맞아요. 이거 사실 막 저도 비비면서 안 좋다는 거는 직감적으로 아는데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한 번 더 좀 의식하고 네, 비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콩지맘님께서 눈을 가렵다고 비비는 대신에 이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 좋다고 들었는데요. 맞는 말일까요? 예, 어느 정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맞고요. 인공 눈물을 넣으면 그 순간에 조금 시원해지는 청량감이라든가 혹은 눈을 비빌 수 있는 자극 어떤 염증 성물 혹은 뭐 이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좀 날려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을 아무래도 가렵고 비비는 거를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다행히 인공 눈물은 뭐 일회용으로 돼 있는 경우는 이제 자주 써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비욘디 최고님, 아이디 마저 최고인데요. 선생님 가끔 음주 후에 이 렌즈를 끼고 잠들곤 하는데 시력이 안 좋을까요? 네, 렌즈 끼고 잠드는 거는 절대적으로 네. 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렌즈 끼고 수면 중에 낄 수 있는 렌즈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요. 일부 네. 특수 렌즈 빼고는 거의 대부분 렌즈는 낮에 깜빡깜빡하는 눈에 그 움직임이 있거나 산소 투과가 됐을 때만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렌즈 끼고 잠들어 버리시면은 눈에서 산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건조증, 각막염증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심한 경우에 시력도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하고 음주하시면은 탈수까지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럼 건조증이 더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꼭 정신 차리셔서 네. 렌즈를 꼭 벗고 네. 주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렌즈 빼는 정신만은 꼭 챙겨야겠네요. 그 네. 정신줄만큼은 굉장히 치명적이네요. 또 콩재맘님께서 선생님 사이클로스포린 안약을 매일 넣어주면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예방이 좀 될까요? 네. 일단 일부 도움은 됩니다. 사이클로스포린 안약은요, 건조증 치료제의 하나고요. 눈물 분비 증가제입니다. 다만 이제 그 사이클로스포린 안약은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결막염이 염증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결막염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에서도 만성 알레르기 결막염일 때 사이클로스포린 안약을 같이 써주면은 효과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쓰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뭐 간접적으로는 도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이어서 이 히알루로산 나트륨 성분의 인공 눈물이랑 카르복신 성분의 인공 눈물, 이 그 두 큰 차이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인공 눈물에는 보통 전문 의약품 중에서 이제 히아루론산과 카르복시 이 두 가지 성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농도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근데 실제 큰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성분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안과 의사들도 너무 그렇게 크게 그 구별을 지어서 하려고 하는 편은 아니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내가 편하면 됩니다. 아. 네, 어떤 분들 카르복시산 좋아하시는 분 있고요. 네. 어떤 사람 히아루론산이 더 잘 맞다는 분이 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인공 눈물이 기존 게 음. 내가 느끼기엔 별로 안 좋다고 느낀다면 이런 다른 성분의 인공 눈물 넣으셔도 괜찮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수문님께서 늘 나중에 듣다가 오늘은 실시간으로 들으니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에 너무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 생방송의 장점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또 전문의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정자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눈물이 고여서 침침하고 불편해서 비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눈곱도 달고 사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이런 증상들이 중년 이상 되시는 특히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은 경향이 있고요. 한 가지로만은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이 안에서도 알러지 결막염이나 눈꺼풀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질환을 판별해서 그걸 교정을 해주면은 네. 역설적으로 눈물 고이는 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시야도 깨끗해지고 비비는 것도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안과를 한번 가보시는 것들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은요. 여러분들의 연령대나 성별이나 또 증상을 좀 자세히 남겨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참고하셔서 선생님께서 답변을 더 상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현우님께서는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좀 알레르기가 있어서 눈을 자주 비비는데요. 어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질문도 많고 실제로 많이 겪는 상황인데요. 이제 자주 비빈다는 건 일단 만성형의 알러지가 있다고 보고요. 네. 가족끼리 다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가 비슷해서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한 알러지가 같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예를 들어 뭐 개털 알러지. 뭐 그럴 이런 수도 거죠. 있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결국 같은 곳에 사니까 음. 같은 것에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어떤 특정한 원인이 공통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뭐 음. 주거 환경 주변에 뭐 수목이 잔디가 많다든지 네네. 어쩔 수 없이 뭐 꽃가루나 뭐 먼지에 대한 노출이 많다든지 그런 식으로 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치료도 중요합니다만은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 치료의 1번은 회피입니다. 무엇이 원인인지를 알고 그걸 피해야 하는데 피하는 거. 근데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알레르기 원인 피검사나 그 피부 단자 검사라는 게 그런 있는데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실제로 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게 진먼지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먼지와의 싸움인데요. 네네. 그다음 많은 게 한 뭐 잔디 알레르기, 잔디 꽃가루 알레르기, 뭐 삼나무 알레르기 이런 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원인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알레르기 원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네.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들이 왔는데요. 저 고민들이 많으시네요. 김정숙님께서 선생님 눈꺼풀염증이 생겼고 양쪽 눈 모두 기름새 하나가 죽었습니다. IPL 치료를 권유받았고 안구 건조증에 실비가 적용된다라고 들었는데 이 눈꺼풀염증에도 적용이 될까요? 이 염증 관리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IPL 치료는 그 건조증과 눈꺼풀 염증에 사실 의학적으로는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실비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긴 한데 실비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조증에 적용되기는 합니다만 근데 눈꺼풀염이 있으면 같이 건조증이 보통 통상적으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보통 그에 대한 혜택을 뭐 못 받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주치 선생님하고 잘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름샘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기름샘 분비를 잘 살려낼 수 있는 IPL치료 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눈꺼풀 염증 관리 팁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뜨거운 온찜질을 자주 하신다든지 네. 눈꺼풀 그 청결제, 세정제를 쓴다든지 혹은 이제 눈꺼풀 그 기름샘 분비를 강화시켜주는 안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안약들을 같이 병용을 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공유를 해주시면서 성현 리님께서는 갑자기 이 안구건조증이 와서 좀 오래 가네요, 증상이. 이 병원에서는 눈물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건조증은 이제 저는 주로 비유하는 걸로는 밑 빠진 물독에 그 건조증이라고 비유했을 때 인공 눈물을 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밑 빠진 독에 그 물 빠짐을 좀 고쳐줄 수 있는 건조증 치료제 약들, 즉 눈물 분비 개선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인공 눈물과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주치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써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앞전에 눈사랑 안과와 함께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봤던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배워가고 또 삶의 개선이 이뤄졌던 유익한 방송이었는데요. 한번 다시 보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폭포수님, 원장님 라섹 시술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이 바닷물에 들어가면 눈이 짜서 뜨지를 못하겠어요. 혹시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걸까요? 네. 뭐 아마 바닷물에서 눈을 뜨지는 않으시겠죠. 예. 아마 근데 그 눈을 감고 바닷물 수영해도 이제 조금만 바닷물이 살짝 노출되어도 아마 그 자극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눈은 눈물층 그리고 기름층이 두텁게 코팅이 잘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 얇은 분들은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이런 바닷물 자극에만 돼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조증이나 혹은 눈꺼풀 염증이 미미하게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교정을 한다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결 바닷물에 노출되는 거에 덜 민감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아리랑님은 바다에 놀러 가는데 일회용 도수 렌즈를 착용해도 될까요? 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 위험하겠죠. 네,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 렌즈를 착용했다는 거는 내 눈물의 순환이 그 렌즈에 갇혀 있고 쉽게 균이 더 증식되도록 유도하거나 균이 묻을 수 있고 감염이 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괜찮지만은 이런 바다에 놀러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바닷물일 수도 있고 뭐 모래, 흙먼지 그런 것들이 노출되었을 때 감염이 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도수 렌즈는 착용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행복한 라는님 평안한 방송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또 안구 건조가 있어서 이 눈에 이물감이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비비는 것 같은데 하시면서 눈알 세정제에 대한 위험성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셨습니다. 캠핑러님은 선생님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눈만 비비면요 뭔가 먹는 느낌이 들면서 아픈 것 같아요. 왜 이런 걸까요? 이런 경우에도 눈이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원래 눈 비볐다고 해서 뭐 먹는 느낌이 나는 경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먹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는 그 어떤 눈 안의 염증이라든가 혹은 이제 기름샘 분비가 약해져 있어서 네. 쉽게 자극을 느끼는 상황으로 이해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물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과적으로 건조증 혹은 눈꺼풀 염증이 없는지 찾아보는 게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소확행 여성님은 안녕하세요. 봄철이 되면 유독 이 안구 건조증이 심해져서 괴롭습니다. 응급으로 조금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봄철이 되면 이제 심해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봄철 알레르기 결막염이 같이 동반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알레르기 결막염은 건조증을 보통 대부분 동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눈은 건조해지는 것 같아라고 느끼시지만 실제로는 가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알레르기 결막염이 같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때는 이제 미리 알러지 결막염 안약을 미리 타셔서 인공 눈물과 같이 넣어준다면은 한결 덜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오늘 콩지맘님께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프록토픽 연고가 이 각막 착색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강아지 안과에서 처방을 받고 왔는데 좀 오래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강아지 안과에서 일단 처방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동물병원인가요? 일단 프로토픽 연고는 굉장히 전문적인 의약품이고요. 굉장히 강한 항소염제 연고고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잘 쓰지 않아요. 예, 심한 결막염이 있거나 혹은 각막 콘탁을 줄일 때 쓰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프로토픽 연고가 눈에 넣으라고 개발된 연고가 아니고 피부 연고였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좀 중병인 환자분들한테 분명히 프로토픽 연고는 쓰긴 하는데요. 이거는 전문의하고 상담하시고 쓰는 연고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연고는 아닙니다. 네. 자, 환상적인 뷰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부터 눈이 계속 따갑고 충혈이 돼서 안약을 사왔는데 근데 그 안약을 넣고 나면 눈을 비비면 안 되는 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을지 급합니다. 안약은 나아조린입니다.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안약을 넣고 나서 비비면 뭐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눈 비비지 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나조린 안약은 이제 충혈 제거제 역할로서 그 알레르기를 진정시키는 안약인데요. 더 심해지지 말라고 눈을 비비지 말라고 하는 측면이지 안약을 넣었는데 비비면은 더 안 좋은 게 효과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도 안 하면 좋지만 눈을 비볐다고 너무 걱정할 예, 필요는 없겠네요. 너무 네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 오영도님께서 제주 눈사랑 안과 의원 박대영 원장님, 송예은 아나운서님과 우리 피디님, 구상분 피디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눈사랑 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증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래서 오늘은 눈꺼풀염 그리고 다래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면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더 있었네요. 자, 그리고 네,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하나 더 콩지맘님 질문 있나요? 네, 네. 선생님, 디쿠아스랑 이번에 새로 출시된 레바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레바이는 염증에 도움이 된다는데 맞는 말일까요? 네.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질문에 가까운데요. 일단 둘 다 좋은 건조증 치료제 안약이고요. 이제 서로 쓰이는 경우가 조금은 다르긴 한데 큰 맥락은 비슷한데 둘 다 눈물 분비 증가제인데요. 디쿠아스는 그 눈물 이제 수용층, 물만 있는 거랑 기름층이랑 그리고 뮤신층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분비를 증가시키는 능력이 있고 레바아이는 뮤신층이라고 하는 그 눈물의 한 특정 부분을 좀 더 그 분비를 증가시켜서 건조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뭐 결론은 일단은 잘 맞는 안약이 질환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레바아이 같은 경우는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건조증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쪽에 좀 더 특징적으로 도움이 되고 레바아이가 항염증 효과가 조금 있기는 해요. 엄청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디쿠아스에 잘 맞는 분도 있고 레바아이에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써볼 수 있는데 좋은 약들이니까 그 주치 선생님과 상담하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계속 질문들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리님께서 예전에 이 미간에 필러를 맞고 눈이 부었다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꼭 피했으면 하는 부위가 있을까요? 건조증 해결을 위해 리쥬란이나 이 필러 맞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건조증 해결 측면으로서 리쥬란이나 필러 맞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학적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리쥬란이나 필러는 결국 피부 미용적인 측면으로 네. 맞는 제재들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안과 의사로서 이제 이 눈꺼풀에는 아까 말씀드린 눈물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름샘들도 있고 눈물샘들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상안검, 하안검 그 자체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주변에는 어차피 눈 부속 기관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적은데요. 눈꺼풀 자체는 조금 신중히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가끔 그것 때문에 실제로 눈꺼풀 염증이 나타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치료하면 좋아지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은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콩제이맘님 6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M22 IPL 레이저는 계속해도 안전할까요? 현재 지금 10번 정도 가까이 받았습니다. 네, IPL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안전한 치료에 속하긴 하는데요. 네. 이제 주기는 뭐 이미 여러 번 받으셨으니까 뭐 한 달 미만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혹시 피부에 기미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는지를 면밀히 잘 살피는 건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는 그래도 IPL 치료가 반복적으로 했을 때 더 나쁜 심각한 부작용이 있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그 주치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근두근 선생님, 원장님 스마일 라식 3개월 차입니다. 요즘에 눈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이 수술하고 2개월 정도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있다가 이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일하다가 이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인지 뭐랄까 이 난시가 심했었는데요. 그게 또 다시 심해지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눈 비비면 눈이 많이 안 좋아지나요? 네. 눈을 비비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스마일 라식이 굉장히 좋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결국 눈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보통은 건조증이 조금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건조증이 좀 심해지면은 앞유리창이 이제 코팅이 잘 안 돼서 흐리게 보이는 것도 될 수 있고 눈 비빔까지 더해지면은 이제 근시 퇴행 그러니까 다시 했던 게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은 절대적으로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건조증을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노력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일반적인 인공 눈물은 좀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뭐 디쿠아스나 뭐 레바아이, 사이클로스폴린 안약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도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치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영도님께서요. 원장님, 저는 만 59세 여성입니다. 전신에 원인을 모르는 이 심한 가려움증이 있어서 피부과에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있는데 이런 피부에 원인 모르는 알레르기가 이 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얼굴에 없던 피부 가려움증이 얼굴에까지 퍼지면서 눈 속까지 느껴져 갑작스럽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여서 여쭤봅니다. 네. 어떤 질환인지 명확하게 지금은 이제 집어낼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눈도 피부 질환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피부과뿐만이 아니고 안과 질환 진료도 같이 보셔서 같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는 게 좋겠고요. 예, 전신 질환은 결국 눈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해소하는 치료가 같이 동반돼야겠습니다. 네. 자, 루키포포님은 자기 전에 이 인공 눈물을 꼭 넣고 자는 남편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뭐 나쁠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인공 눈물을 넣어도 이제 물이기 때문에 금방 흡수되거나 금방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 전에 넣었다고 아주 큰 영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넣어서 나쁠 건 없고요.
근데 어떠한 분들은 이제 그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는 건조증이 좀 많아서 혹은 눈꺼풀 염증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불편해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때는 이제 네. 연고가 있거든요. 오. 그런 거 놓으면 좋은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와 비슷한 원리로 생각했을 때 인공 눈물도 괜찮은데 다만 지속 시간은 길지 않으니까 효용성은 아주 크지는 않다 정도로 예, 해서 나쁠 건 없다. 그럼 역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이 너무 뻑뻑할 때 인공 눈물을 바로 넣어주는 거는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오늘의 질문들을 봤더니 이제 안구 건조증과 동반해서 이 눈을 비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좀 전에 저희가 또 올려드렸지만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한 방송 중에 안구 건조증 편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방금 온 질문인가요? 이게 너무 보기가,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셨었네요. 네. 자, 다이어트 정부님,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뉴스님은 속눈썹이 눈에 찔려서 2주에 한 번 안과에 가는데 이 영구적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부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요. 속눈썹이 그 이제 한두 개만 삐뚤어진 경우도 제법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속눈썹 뿌리 이제 태움술을 하면은 네.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안과가 사실은 조금 제한적인 경우도 있는데 네. 혹은 아르곤 레이저 치료로 그걸 속눈썹 뿌리를 태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치료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주치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필요하고 너무 많이 찔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찔리면은 이제 수술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눈꺼풀 방향 속눈썹을 이제 바깥으로 빼주는 그런 교정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안과 성형 파트, 안과에도 성형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전문 진료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주치 선생님하고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는 쌍꺼풀 수술을 한 그 어린애가 있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영유아기나 학생 때 이제 안검내반이라고 해서 속눈썹이 통째로 다 닿을 수 있는 그런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리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 쌍꺼풀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치료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MPI님이 선생님 알러지 결막염이 있습니다. 눈이 365일 매일 간지러운데 올로파타딘 365일을 넣어도 될까요? 그 정도로 안전한 약인지 궁금합니다. 네. 가끔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이해되고요. 다행인 건 올로파타딘이 안전하긴 해요. 네. 그래서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360을 넣어도 일단은 괜찮은 걸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긴 한데 근데 누구라도 그렇게 넣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보다는 조금 더 알레르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인을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네. 혹은 올로파타딘 이외에도 이제 사이클로스포린 약제를 같이 넣었을 때 알러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이 낮춰줄 수 있거든요. 그럼 올로파타딘을 덜 넣어도 괜찮은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또 굿뉴스님께서 체중이랑 이 속눈썹 찌르는 것이랑 연관이 있는지요? 저는 또 체중이 불어난 후에 이 찔림 증세가 심합니다. 네, 일부 연관성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얼굴에 속살이 조금 불어나면서 이렇게 약간은 이제 피부가 안쪽으로 그 속눈썹 말리게 들어가는 네. 체형적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체중이 다시 정상화되면은 네. 찔리는 게 자연적으로 좋아지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관이 있긴 있네요.
자, 그리고 MIPI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눈에 세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에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이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하듯이 이 눈도 이 소독을 매일 하고 싶은데 눈을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눈에 세균이 몰려가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눈 소독 방법 궁금합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눈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속눈썹이 있고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한두 개 침투했다고 해서 바로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거나 자기가 눈을 비빈다면은 그런 습관 교정도 필요하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눈꺼풀 세정제를 이용하는 것 도움이 되거든요. 혹은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주는 것도 아무래도 이물질을 날려보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좋겠고, 눈 소독을 강제로 시켜주는 뭐 이런 이제 캡을 씌워서 씻어내는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좋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눈꺼풀 세정제 이렇게 닦아내는 걸 가볍게 하루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인공 눈물 자주 써주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네. 자, 레미님은 가려움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여쭤봅니다. 40대 후반이고요. 30세쯤에 라식을 하고 지금은 많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다시 라식을 하고 싶은데 이 40대 후반의 나이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나이대에도 라식 등 교정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가능은 한데 노안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40대 후반이면 요새 노안들이 대부분 거의 다 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라식을 다시 해버리면은 먼 거는 다시 잘 보이게 해줄 수 있는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실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면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노안 라식의 개념이 있기는 해요. 노안 라식은 한쪽은 멀리 보게 하고 한쪽은 가깝게 보게 해놓고 짝눈으로 만들어 놓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안 라식을 만약에 할 의향이 있고 좀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그 주치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해서 그런 노안 라식 정도는 해볼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잘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일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하시는 거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차라리 지금 아직은 뭐 젊으시지만 그 10년, 20년 좀 버티시다 보면은 백내장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백내장 수술을 하실 때 이제 우리가 노안 교정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내 눈을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일 거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에 한 5분 조금 남았는데요. MIPI니 우리가 흔히 눈이 간지럽거나 불편할 때 이 눈을 비비거나 눈을 앞으로 찍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눈살이 늘어날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눈꺼풀 피부에 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눈꺼풀 피부가 또 이완될 수 있고요. 또 과도하게 비비다 보면은 흰자위도 늘어나요. 근데 흰자위가 늘어날 때도 골치 아파요. 그렇군요. 그러면 결막 이완증이라고 표현하는데, 흰자위 살들이 늘어나면 눈 깜빡깜빡거릴 때마다 그게 또 이물감을 느껴지고 더 가려움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눈 비비면 어떤 식으로든 피하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반복적으로 또 동일하게 아이디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있어서 조금 다른 분들의 질문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키뽀뽀님이 먼 곳을 종종 바라봐주는 게 정말 시력에 좋을까요? 요즘 스마트폰도 그렇고 너무 가까운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도움됩니다. 그래서 시력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내가 볼 수 있는 시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조리개라는 근육을 써서 가까운 거 볼 때 힘을 주거든요. 먼 거 볼 때는 대부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럼 먼 곳을 바라볼 때는 결국은 눈 스트레칭 효과가 일어나고, 가까운 거 계속 보고 있으면 눈에 힘을 바짝 주고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은 눈에 힘을 많이 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노안이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것도 맞고요. 멀리 바라봐주는 습관은 눈 스트레칭, 피로도 감소에 도움되고요. 대신에 먼 거 바라볼 땐 하늘은 바라보지 마세요.
하늘은 피사체가 분명하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더 피로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숲이나 나무 멀리 있는 것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하늘은 자외선도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보다는 이제 뭔가 분명하게 피사체가 보이는 그런 녹색 계열, 뭐 산이나 그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원장님이 알려주셨던 팁 중에 20, 20, 20 법칙이 좀 떠오르는데 그 법칙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시각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봤을 때 생기는 눈의 피로도를 총칭하는 말인데 20분마다 멀리 있는 사물을 20초 동안 바라봐 주시면은 그것만으로도 꽤 스트레칭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실천해 주세요. 20분마다 한 20피트였나요? 네, 20피트. 20초 동안 네. 바라봐주면서 눈에 좀 휴식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요즘 또 이제 스마트폰을 한 번 들면은 1시간이 사라져 있어요. 0단어를 외우려면 그렇게 1시간이 안 가는데 이게 또 너무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눈의 피로도가 또 현대인들에게 많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행복할 나르님께서도 질문을 막힘없이 소화하시는 게 너무나 멋지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라고도 해주셨고요. 끝으로 K 무사님의 질문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많이 끼는데 이 질병, 비만, 나이와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비만하고는 연관성이 크지는 않다고 봐도 되는데 질병이나 나이는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눈물 기름샘 분비 능력이 약화되고 건조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밤 동안에는 눈물 순환이 적기 때문에 눈곱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염이 많지 않은지 건조증이 심하지 않은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교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꽤 내 생활의 퀄리티가 훨씬 좋거든요. 네. 네. 네, 오늘은 이 시간에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진짜 눈을 비비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또 안구건조증과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비비면서 손상이 되고 또 눈이 퍽퍽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하지만 또 습관을 들이기 어려운 방법이지만 손 청결 열심히 신경 쓰고요. 또 무의식 중에 딱 눈을 비빌 때 지인이나 누구에게 좀 말해달라. 전 좀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또 일상 속의 습관을 통해서 더 건강한 눈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노영동에 위치한 눈사랑 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